뇌출혈은 한 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탁 위의 음식만 잘 선택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사로서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평소처럼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너무도 평범했던 어제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순간. 하지만 그들은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변화가 있다는 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식단과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뇌혈관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의사의 실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뇌출혈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실제로 제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함께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함께했던 의사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원장입니다. 올해 62, 저보다도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던 분입니다. 30년 넘게 뇌혈관 질환만을 진료해온 베테랑이었고 병원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선생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박 원장님이 수술 도중 쓰러졌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평소처럼 수술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며 수술 기구를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후배 의사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거든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혈당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는 중에 자신이 쓰러진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던 병에 정작 본인이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준비하지 않으면 뇌출혈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박 원장님의 쓰러짐은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박진수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저런 일은 특별한 경우 아닐까?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박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쓰러지기 단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90%는 어제까지 아무 증상 없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뇌출혈은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장기입니다. 근육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심장처럼 반복적인 자극에 강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뇌의 밀도는 물과 거의 같아서 혈관 하나만 터져도 피가 뇌조직 전체로 퍼지며 큰 출혈을 유발합니다. 마치 풍선 속에 또 다른 풍선이 터진 것처럼 뇌는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출혈이 생기면 3가지 끔찍한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첫째, 물리적 압박. 터져나온 혈액이 뇌를 직접 눌러 손상시킵니다. 둘째, 화학적 독성.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신경세포를 독살합니다. 셋째,
면역 반응의 과잉, 백혈구들이 혈액을 없애려다 오히려 건강한 뇌세포까지 파괴합니다. 이 3중 파괴 앞에서는 의사도 속수무책입니다. 수술로도 막기 어려운 이유는 뇌가 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뇌혈관은 지금 건강할까? 박 원장님의 사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방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은 갑자기 생기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집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흔들리는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여러 단계를 거쳐 무너집니다. 그 과정을 알면 우리는 충분히 그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새 집의 수도관은 반질반질하고 물이 시원하게 흐르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때질까요? 녹이 슬고 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여 물 흐름이 막힙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던 혈관이 나이가 들고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상태죠. 두 번째는 위험 요인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환이 나타나죠. 세 번째는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굳어져 탄력이 줄고 혈류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바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실제로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는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벽에 금이 갔다면 수리하면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보강하면 되죠.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진수 원장님도 단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평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몸속에선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수도관처럼 더러워질 수 있지만 다행히도 청소도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식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식단 교정만으로 고지혈증 약을 줄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도 꼭 권하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보라색인 이 열매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석 달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건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줌 정도 후식처럼 드셔보세요. 단 것이 당길 때 블루베리를 선택하면 건강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류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석류의 씨앗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내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씨앗까지 같이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착즙 주스보다는 녹즙기를 활용해 씨앗까지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한 비타민C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이미 혈관에 쌓인 기름 찌꺼기까지 녹여주는 천연 세정제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껍질까지 함께 갈아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물 대신 드시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 과일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레몬과 석류를 1:1로 섞어 함께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몸속에서 혈관 청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식단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은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온몸에 잘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양소도 혈액 속에만 머물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지 않으면 때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요. 혈관을 제대로 정화하려면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땀을 뻘뻘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하지만 꾸준한 걷기입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만약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걸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 100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시작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1시간마다 한 번 일어나기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앉아있는 것도 흡연만큼 해롭다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운동을 하는 사람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1시간마다 물 마시기, 제자리 팔 돌리기, 잠깐이라도 발 뒤꿈치 들기.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자극하고 피가 돌게 만듭니다. 마치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점심시간에 15분 정도 자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천연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이는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약도 아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쬐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다른 도구인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 안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 즉 검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먹고 운동을 해도 지금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박진수 원장님이 놓친 것도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사를 미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죠.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목 옆의 경동맥을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MRI 또는 MA 검사입니다. 특히 MA는 뇌혈관만을 집중적으로 보는 영상 검사로 혈관이 부풀어 있는지, 혹이 생겼는지, 언제 터질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이어에 혹이 생긴 걸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알면 작은 코일로 막아주는 간단한 시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검사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장비가 좋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1.5 테슬라 이상의 장비를 갖춘 곳을 고르세요. TV도 화질이 중요하듯 검사 장비도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의 90%는 전날까지 멀쩡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MRI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뇌출혈로 사망한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검사 한 번이 생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석류, 레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혈관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움직이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1시간마다 1분 일어나기, 점심시간 햇볕 쬐기,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셋째, 검사입니다. 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MA 검사, MRI, 그 어떤 치료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약 없이도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내 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박진수 원장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의 마비로 더 이상 수술실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환자를 살리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승훈아, 나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해놓고 왜 정작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MA 검사 한 번만 받았어도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수익이 줄더라도 이 진실은 꼭 알려야겠다고요.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뇌세포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힘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쁜 음식, 과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그 치유를 방해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 함께 정해볼까요? 아침에 레몬즙 한 잔 마시기, 1시간마다 일어나서 팔 돌리기 10번 하기, 점심시간에 햇볕 아래 걷기 10분 하기, 저녁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 먹기,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다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매일 레몬을 갈아 마시겠습니다. 저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는 순간 실천할 확률은 10배 높아집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